오영훈 지사가 1호 공약으로 추진했다 미룬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를 두고 이상한 움직임이 MBC에 포착됐습니다. 여전히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심성 물품까지 뿌리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지역 5일 시장에 뿌려진 전단지입니다.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제주도와 한 비영리 단체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 갑자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 서비스 분야와 청년 분야 등 12개 분야로 쪼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놨습니다. 문제는 이 전단지를 가져가면 권장 소비자 가격 24,000원인 양말 세트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저기서 양말 나눠준대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팜플릿을 갖고 오신 분한테 양말 박스를 한 박스씩 준다는 거예요. 전단지와 양말 상자에 표시된 단체의 등록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한 교통회사의 사무실이 나옵니다. 지방분권 등록을 보고 주소지가 여기로 다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사무실은 저쪽에 있어요. 우리 주소를 법인 등록하자니까 이 주소를 하고. 가짜 주소지를 등록한 이유는 진짜 사무실을 찾아가자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소유한 종합경기장 야구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앞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사무실이 215호실 맞으세요? 예. 체육인들이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지방분권 제주본부 그거 들어가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분들도 있다 해서 그래서 안 붙였어요. 이 단체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올 초부터 물품을 나눠줬다고 시인했습니다. 읍면 지역 그 5일장 이렇게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돌불 축제 할 때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돌불 축제 할 때 우천 관계를 못해서 우리 중앙 지하상가하고 동문시장 일대를 그 장소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주목적은 포괄적 권한 이양 하고 헌법적 지위 확보 요거에 이제 현안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러나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단체가 양말 세트와 맞바꿔준 전단지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 홈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지난 7월 건의안이란 문구가 선명합니다. 바로 오영훈 지사가 추진한 제주도를 3개시로 나누는 안을 말합니다. 여전히 오영훈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 살포까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찬반 갈등으로 미뤄져 온 제주 평화인권헌장이 원안대로 선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평화인권헌장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하고 부대 의견으로 국가인권위 관련 법령 검토와 선포 전 도민 홍보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인권헌장에는 성별과 장애, 종교와 사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조항을 두고 그동안 찬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서 절벽 바위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밤 시간대에 붕괴가 발생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아래에 위치한 수마포 해안입니다. 바닷가에 옆으로 쓰러진 커다란 나무와 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바로 옆 절벽 위쪽에는 무언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 나면서 차가 떨어져서 그런 소리가 났나 할 정도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낚시꾼들도 다 도망가고. 성산일출봉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젯밤 8시 40분쯤. 5m 높이의 절벽에서 직경 70에서 80cm 크기의 안반 2개와 안반에 붙어있던 나무 3그루가 떨어졌습니다. 낙석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산책로와 1km 정도 떨어져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면적은 가로 1m, 세로 2m로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층이 약해져 자연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성산읍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응애암 사이로 이제 물도 들어가고 또 뿌리들이 이제 물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약한 틈을 따라서 이제 절벽을 따라서 이제 붕괴가 이제 일어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자연적인 낙석 사고는 가끔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붕괴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옛 탐나대 부지인 서귀포시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조성되는 제주 한화우주센터가 다음 달 준공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한화우주센터는 초소형 위성 제작과 시험 시설로 준공 이후 월 4개에서 8개의 초소형 위성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는 민간 우주 지상국을 운영하는 기업인 컨택도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우주산업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AI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메타-C&I가 본사를 제주로 옮깁니다. 메타-C&I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난해 포브스 코리아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파워 혁신 기업 30에 선정됐습니다. 메타-C&I는 지난 2022년 제주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에서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최근 법인 주소를 제주로 이전했습니다. 돌담 쌓기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 제주도가 제주 돌담학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강사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돌담학교의 돌담 쌓기 수업에 참여했던 강사의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2023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강의를 한 대가로 돌담학교로부터 강사료 202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15분 뒤 이 가운데 33만 원을 다시 돌담학교로 송금했습니다. 제 일단 외에는 다시 학교 통장으로 리턴하는 게 계속 관행돼 왔으니까 그걸 뭐 받아서 어디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달라고 하니까 준 거죠. 반납한 강사료가 정산 내역에 기재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 정산 내역서에는 처음 입금된 강사료 202만 원만 적혀있고 반납된 내역은 없습니다. 돌담학교가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되돌려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2023년 사업이 아닌 2022년 사업에서도 강사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은 겁니다. 지도에 참여했던 강사의 거래 내역에는 2022년 7월 30일에 164만 원이 입금되고 다시 20만 원을 돌담 보존회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주도에 제출된 사업 정산 내역에 강사료 반납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는 확인이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개인 계좌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에 대해 제주 돌담 보존회 대표는 당시 교육에 추가로 참여한 강사들에게 환급받은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돌담 보존회가 산하 돌담 학교 등을 통해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민간 협력 사업 보조금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5천여만 원.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조사로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난 2023년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 사업에서도 강사료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단체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의회 442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이상봉 의장은 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봉 의장의 발언은 최근 이정엽 국민의힘 도의원이 여성 공무원의 외모와 관련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 등 10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꼽힌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과 허가 연장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4.3 추가 진상조사 내용의 공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4.3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도의원은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도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며 도민사회 공개 원칙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황국 도의원도 4.3 평화재단 차원에서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간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종민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최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늦어도 2년 내로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신임 사장에 최명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최명동 후보자는 1986년 공무원에 임용돼 제주도 경제활력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는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용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1일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서귀포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에서 3선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제주 지역 교육단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승준 교사가 숨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제주도 교육청은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2,1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11,710원보다 400원 올라 3.5%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320원보다 1,790원 높은 수준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